어땠어? 테스트. 딱 뭔가 경향에 맞춰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풀면서? 아니야? 그런 느낌 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내신 휴강 들어가는 그거죠. 그쵸? 다음 주에 내신 휴강 들어가는데 일단 지금까지 만들었던 교재는 그냥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뭐 준킬러 때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넣어놨고 주로 어려운 문항들이 좀 많았죠. 맞아? 근데 지금 이제 경향을 보니까 난이도가 미적이 좀 낮고 기백도 내 생각에 막 씨발 존나 어렵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다음 주에 수업하는 건 일단 여러분들은 다 풀어 오시되 저는 경향에 맞는 문제 위주로 설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해설지를 다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 6월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되게 6평이니까 심층 분석의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되게 자세하게 쉬운 번호 때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6평 해설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할 때 편하게만 하면 안 된다.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확실하게 다 뚫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천천히 다 보여줄 테니까 설명을 한번 잘 들어봐. 자, 내가 이 문제를 해설하면서 얼마나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집요하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설명을 되게 잘 들어. 일단 14번부터 저는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14번 문제는 정답률이 88%예요. 뭐 다른 확통 문제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되게 높은 편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일단 이렇잖아.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얘기를 하고 A가 B보다 크고요. 그리고 A가 C보다 큰 확률을 찾아라.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지. 맞아? 그럼 문제를 읽을 때 표현을 잘 살펴보니까 얘 자체가 교사건에 대한 표현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결국 곱사건이죠. 맞아? 그럼 당연히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맨 처음부터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가면 그건 선입견이 있는 거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냐면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봐봐.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당연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맞아? 이렇게 풀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곱사건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곱셈 정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야.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가지 다. 그러면 이런 얘기지. 얘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이 사건을 내가 A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건을 내가 B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 곱셈 정리를 가지고 푼다는 얘기는 P의 A교 B의 확률을 찾아야겠다 이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그럼 내가 이제 일단 경우의 수 입장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얘는 분모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누구나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A가 들어가 있으니까 누굴 기준으로 세겠어? A를 기준으로 세겠지. 그러면 A를 내가 1이라고 얘기했을 때 만족하는 경우는 안 나오고 A가 2라고 생각을 하면 1 곱하기 1이니까 1의 제곱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세 나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A가 6일 때는 5 곱하기 5여서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걸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55니까 보기에 216분의 55가 있네. 그래서 이제 몇 번으로 찍고? 2번으로 찍고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럼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지만 실제 끝나면 얘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반드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건 잘 봐봐. 내가 각각의 사건을 A, B라 했으니까 얘를 혹시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독립과 종속이 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럼 봐봐. 이게 성립한다면 A와 B가 어떤 사건일 때 성립하지? 독립일 때 성립하는 거지. 그럼 봐봐. 내가 이거 하나를 좀 구해볼게. 얘를 구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건 A가 B보다 클 때의 확률을 찾고 싶다 이거야. 맞아? 근데 A랑 B의 대소비교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A가 B보다 클 때랑 A가 B랑 같을 때랑 A가 B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근데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랑 확률이 어떻겠니? 얘랑 얘랑 확률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27번의 생각이랑 똑같은 거죠. 맞아? 그러면 내가 얘 확률을 찾는다는 얘기는 얘는 2분의 1의 뒤에 가로치고 1-P에 A는 B다.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마저 계산해볼게. 그럼 2분의 1에다가 가로치고 1-36분의 6이 될 테니까 계산을 마저 하시면 얘가 12분의 5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봐봐. 12분의 5니까 얘도 12분의 5, 얘도 12분의 5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그냥 둘을 곱하면 뭐 나와? 144분의 25가 나오지. 보기를 봐봐. 없지. 맞아? 없잖아. 그럼 이제 독립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얘 자체가. 이게 만약에 보기에 있었으면 얘는 정답률이 더 내려갔을 거라나? 그냥 그거 쓰고 끝냈을 테니까. 이것까지 내 생각에는 평가원이 14번이니까 뺀 거 같고, 그리고 검토가 여기까지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독립이 아니니까 이 교사건에 대한 확률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곱셈 정리를 어떻게 식을 써야 돼? 얘는 아니야. 그럼 식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A교 B는 PA에다가 P에 B바 A 이렇게 해야지. 맞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 그러면 내가 이 뒤에 걸 구할 때는 말을 이렇게 바꿔야겠네. A가 B보다 클 때 A가 C보다 클 확률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기출문제 중에 어떤 기출문제랑 똑같냐면 그 갑을병 있지. 갑을병이 있어서 갑이 꺼낼 수 있는 게 1에서부터 6까지고 을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1에서 3, 병이 꺼낼 수 있는 것도 1에서 3 해가지고 갑이 꺼낸 카드가 을이 꺼낸 카드보다 클 때 갑이 꺼낸 카드가 을 플러스 병보다 클 확률을 찾아라.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란 말이야, 상황이. 이해가? 그럼 이제 해보자. 봐봐. 얘가 분모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뭐가 될 거냐면 A가 B보다 클 때 경우의 수 찾아볼게요. 1이면 안 되지. 얘가 2면 1, 3이면 1, 2. 그러 쭉 가다가 6이면 몇이야? 1에서부터 5까지 되는 거 맞지? 그럼 1부터 5까지 더하는 거니까 15네. 맞아? 이것만 만족하는 건 15인데 나는 C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사실 경우의 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거 3개의 순서상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게 15로 끝나면 안 되고 15 곱하기 몇이라고 써야 돼? 6이라고 써야 되지. 맞아? 그리고 분자에 해당하는 건 둘이 교집합일 때를 찾는 거니까 그건 아까 셌죠? 55라고. 맞아? 그럼 이제 여기다 넣어볼게. PA의 확률이 아까 찾아봤더니 12분의 5 곱하기 얘의 조건 방률은 15 곱하기 6 분의 55라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나와? 216분의 5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그냥 그 문제는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너네가 확률과 통계가 되게 애매하다라고 치면 내가 너네한테 그런 말 했잖아. 확률과 통계를 절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지 말아라. 주관식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검토까지 해야 정답의 안정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너네한테 매번 말했죠. 그치? 근데 이제 그걸 지킨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왜? 그냥 풀고 답 나오면 끝나니까. 근데 최소한 평가원이랑 모의고사를 풀 때 나오는 문제들은 쉽게 맞췄던 것도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 때 내가 다른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얘도 생각을 했었는데 라는 걸 이제 한번 떠올리는 순간 끝까지 답을 결정을 해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됐어요? 14번은 이제 이 정도까지 우리가 분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5번 볼게. 이 15번은 뭐 시험 보기 전에도 제가 속력에 대한 공식은 제발 외우고 가라 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어렵진 않아요. 그냥 내가 속력에 대한 함수를 그냥 바로 써드리면 얘는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루트 취해서 얘가 t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뒤에 들어가는 건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얘의 지금 뭘 찾으래? 최소를 찾으란 얘기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첫 번째 t 플러스 1분의 1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하고 싶다? 이만큼을 x로 치환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차 함수니까 최소 찾는 건 어렵지 않죠? 맞아? 괜찮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그냥 풀어도 돼요. 시험장에 어떤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찾으래. 그럼 그 안에 있는 함수를 뭐 해볼 수 있어? 미분해 볼 수 있지. 근데 얘를 마저 계산을 하면 2차식분의 2차식이 나오고 최고차의 계수도 똑같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계산이 편해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굳이 얘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 얘로 풀었어도 그냥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치환을 해서 풀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그 식을 잘 다루기 위해 우리는 치환을 좀 떠올리자. 이 정도로 검토하고 넘어가시면 돼. 알겠지? 그럼 이제 만약에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t가 1 나올 거거든? 그거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5번인가? 뭐 쉽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정답이라 아무튼 77%. 왜 77%일까? 계산이 꼬였나? 뭐 아무튼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6번. 얘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뭐 16번을 어떻게 푸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커뮤니티 보면 좀 있던데 잘 봐봐. 내 생각을 좀 얘기를 할게요.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식이 gx라는 얘가 분모에 2의 x승분에 fx의 코사인 x를 곱한 이런 함수로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조건을 잘 봐봐. 조건은 g'의 파이라는 애가 2의 파이 승에다가 g파이를 곱한 걸로 나와 있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구하라는 건 f파이 분의 f의 프라임의 파이를 찾아라. 이게 문제의 물음이죠. 그리고 단 뭐가 0이 아니래? f파이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잘 봐.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읽어나가는 습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 들어. 얘부터 왼쪽에 쓰여져 있지. 그럼 얘에 대해서 서술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져가야 될 생각이 첫 번째가 g를 미분해서 g'x를 찾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뭐겠어? x에다 몇을 집어넣어? 파이를 집어넣어. 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얘가 나와 있잖아. 아니 설마 이걸 써준 게 얘 답이 있을 텐데 이게 그냥 0이 아니라는 걸 막기 위해서 써줬겠어? 우리 항상 수업 시간에 그 얘기하죠. 0이 아니면 뭐 해볼 수 있다? 나눠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고 세 번째 얘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은 다음에 뭔가 나누기 f파이를 하는 느낌으로 문제가 끝날 수 있겠다 라고 읽고 그냥 계산을 하시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뭐 가지고 푼 거냐면 첫 번째 풀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몫의 미분 가지고 문제를 푼 거지. 맞아? 그럼 미분은 같이 한번 해보자. 보니까 g'의 x라는 애는 분모에 들어가는 애를 생각해 봤더니 2의 2x승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분자 미분하면 뭐 그 곱미분으로 해야 될 테니까 f'x의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fx의 사인 x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애가 이제 2의 x승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의 fx의 코사인 x의 2의 x승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다 뭘 집어넣자? 파이를 집어넣자는 얘기를 했으니까 g'의 파이에 대해서 식을 써보게 되면 2의 2x승이랑 2x승이랑 2x승이 날아갈 거 아니야.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가 심지어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맞아? 사라지니까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건 2의 파이승 분의 얘에다가 쓰면 마이너스 f'의 파이가 되고 뒤에 있는 얘는 뭐야? 플러스 f파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맞아? 근데 그런 다음에 내가 찾아야 되는 게 f파이 분의 f'파이잖아. 얘잖아.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g'파이라는 얘 있지. 얘를 어떻게? f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를 f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가 보면 지금 g'파이는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g파이라는 애는 2의 파이 승분의 뭐야? 마이너스 f의 파이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걸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더니 g'파이가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f 파이랑 같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럼 이제 이걸 어디다 넣어?
얘랑 같다 해서 마이너스 F파이 라고 이렇게 쓰는 순간 양변을 뭘로 나눴을 때? F파이로 나눴을 때 구하라는 식이 그냥 등장하죠. 아까 내가 읽어 나갔던 그 흐름대로 어떻게 갔어? 문제가 지금 풀린 거 아니야. 문제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제 이걸 첫 번째 가장 단순한 풀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풀이에 대한 얘기도 할게요. 두 번째 풀이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2x승을 곱해서 푸는 게 있을 거야. 맞아? 근데 이건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해볼게. 2x승을 만약에 곱하면 2의 x승에다가 gx는 fx에 코사인 x이다 이렇게 쓰겠지.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해볼 수는 있지만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문제 조건을 이렇게 안 줬을 거야 아마.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줬을 거냐면 순서를 바꿔서 2의 파이 승에다가 g파이를 곱한 애가 g'의 파이다 이렇게 줬을 거야. 이러면 얘를 보고 곱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식변형에 대한 필연성을 어느 정도 추구해서 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을 변형하게 절대 출제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를 읽는 태도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꼭 너네한테 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얘는 이제 좀 비추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세 번째 얘를 이제 로그미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이제 근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구하라는 게 F파이분의 F'의 파이를 찾으시오 이거잖아. 맞아? 근데 내가 문제 조건식을 보니까 아 G파이라는 애가 G파이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볼 수 있어? 나눠볼 수 있다 이거지. 맞아? 그럼 나눴더니 식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 G파이분의 G'의 파이라는 얘가 2의 파이승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G분의 G', F분의 F' 이란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양변의 뭐를 취해서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럼 얘는 내가 수업 시간 때 항상 말했던 것처럼 구하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형태에 맞게 식이 변형이 가능하면 가능한 생각이 된다 이거지. 근데 문제를 풀 때 그냥 가장 단순하게 나는 첫 번째 풀이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 계산이 맞냐? 계산이 많은 것도 아니지. 이걸 한다고 대단히 간단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 얘 보면 이런 얘기야. 일단 로그 미분을 해야 되니까 양변에 뭘 취해야 돼? 절대값을 취해야 돼. 그럼 절대값을 취하면 ln의 절대값 gx라는 애는 ln의 절대값 fx 그 다음에 더하기 ln 절대값의 코사인 x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을 하시면 gx분의 g'x 라는 애가 fx분의 f'x 마이너스의 탄젠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파이를 집어 넣으시면 얘가 2의 파이승이고 얘가 0인가? 그러니까 그냥 정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는 있죠. 맞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로그 미분을 만약에 정말 연산할 때 쓰기 위해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일단 첫 번째 나올 땐 합답형으로 나올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로그 미분 이러면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냥 나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이 정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해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너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일단은 제가 해설 강의를 아마 저희 사이트에서 제일 늦게 찍을 거고 전 사이트에서 제일 늦게 찍고 있을 텐데 내가 일부러 저번 주에 말했죠. 다른 강의 다 들어보고 오라고. 맞아? 그러니까 해설은 이미 나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네가 조금 놓쳤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포커스 맞춰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알겠죠? 그럼 이 17번을 얘기해 볼게. 17번은 정답률이 몇 프로야? 얘 57%예요. 이 정답률을 보고 이제 드는 생각은 그냥 박스형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6월이고 사실 나는 6월부터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부를 그냥 하는 느낌 기본적인 뭔가 수학적 실력을 다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6월달 이제 이후로 넘어갔을 땐 공부의 방향이 잡히잖아. 이번에 시험을 딱 봤는데 막 너네 뭐 2년 전 30분 이런 거 공부하고 싶니?
그런 생각 안 들잖아. 막 기하도 막 어마묵지한 그런 기하 벡터를 하고 싶지 않죠. 맞아? 오히려 6편이 끝난 다음에 든 생각이 이걸걸? 제발 확률 같은 게 실수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더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하는 얘기를 좀 잘 들으시고 3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요. 9월 달에 나오는 박스형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 그래야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도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내가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너네한테 예전부터 말했던 건 얘에 대한 설명은 다 일반화된 얘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문자로 설명이 돼 있다는 얘기지. 그 문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으면 뭐 하자?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실제 이해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8자리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가에 들어가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 가에 들어가는 걸 쭉 읽어보면 AK는 K번째 자리에 Ki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있고 K번째 자리를 제외한 7개의 자리에 나머지 7장의 카드가 놓여있는 사건이므로 해서 K를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K를 3 정도라고 가정하자 이거지. 맞아? 그러면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로 생각을 했을 때 분모엔 당연히 8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카드가 들어가려면 1, 2, 3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맞아?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몇이야? 3이 될 거고 나머지 일렬배열하 하니까 7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3일 때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8분의 3이 나왔으니까 K번째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K로 일반화시키면 8분의 K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도 의도가 이거 아니야? 얘만 봐라 이거야. 나머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식을 사실 쪼개서 생각을 하면 얘는 8분의 3 곱하기 뭐예요? 700분의 7팩이지. 어차피 나머지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확률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얘만 잘 바라보면 된다 이런 얘기야. 맞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구하라는 게 P에 AM, 교, AN 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것도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니까 얘는 3이라고 또 가정을 해. 그럼 나오는 확률이 몇이야?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얘를 한 5 정도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에서부터 5까지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뭐 하나를 썼잖아. 1에서부터 5까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몇 개가 돼? 4개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5 빼기 앞에 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남은 애를 생각해 봤을 때 걔는 7분의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를 일반화 시키니까 걔는 8분의 m 곱하기 7분의 n-1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게 저렇게 해결이 될 거다 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다에 들어가는 거 볼게요. 두 사건 AM과 AN이 서로 독립이기 위해서는 식이 얘가 PA의 M 곱하기 P의 A의 N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한 애가 이거고 얘부터 식을 써보면 쟤는 8분의 뭐야? M 곱하기 얘를 생각해보면 얘는 7분의 뭐예요? 8분의 뭐예요? 8분의 N이죠 그냥. 맞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니까 얘네들 날리고 양변에 얘네들 각각 곱해서 생각을 하면 8n-8이라는 애가 지금 7n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서 n값이 몇이 된다? 8 된다 이거죠. 그럼 순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콤마 8에 여기 들어가는 게 몇 가지? 7가지가 들어갈 테니까 다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가 되겠어요?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하면 된다?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다 이해 갔어? 됐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었던 구조를 보니까 문제가 이제 문자로 나와 있어서 상황의 이해가 쉽지 않다면 얘를 좀 어떻게 하자? 구체화시키자. 그 다음에 다시 뭐 한다? 일반화시킨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확률과 통계나 이제 사실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거죠. 뭔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크면 사이즈를 축소시켜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걔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이런 과정. 이게 좀 너네들이 습관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8번. 와 18번 풀 때 뭐 힘든 친구들 많았을 것 같은데. 그치? 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을 거야. 이거는 뭐 애들이랑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정답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정답률이 48%야. 거의 뭐 20번, 21번급의 정답률이죠. 저거 객관식으로 따지자면. 잘 봐. 얘에서는 내가 일단 너네한테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아.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읽는 태도를 바꿔라 라는 얘기 일단 하나 하고 싶고, FA라는 애가 새롭게 정의된 데니까 FA를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 되게 포커스 많이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문제를 풀 때 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선입관이야? 선입견이야? 선입견? 선입견 있잖아? 이거를 좀 버리라는 거. 이게 문제를 풀 때 힘들었던 친구들에 대한 제 예측은요, OP 벡터 더하기 OQ 벡터의 합을 찾으래. 뭐 하고 싶어? 2로 나누고 싶어.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크기가 나왔어? 제곱시키고 싶어. 이거. 근데 수업 때 내가 항상 말하던 게 뭐냐면, 내가 벡터 개념을 한 번에 쭉 정리해 줄 때 뭔가 분해를 해서 풀어도 어떤 분해가 편할지를 고민해서 판단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맞아? 그리고 내가 벡터 얘기 제일 먼저 할 때 뭐 하냐면, 합에 대해서 가장 기본은 사실 작도다. 평행 이동한다면 작도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보다 문제를 풀 때 항상 안 풀렸던 게 이렇게 꽂혀서 풀렸던 친구들이면 18번을 풀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맞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생각을 잘 고쳐야 돼. 그럼 봐봐. FA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부터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A는 이거야. A를 딱 집어넣었을 때, A를 딱 집어넣어? 그러면 F3 뭐 이런 얘기를 하자 이거지. F3은 뭐야? A가 3일 때 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Q를 정해라, 이런 얘기잖아 지금 상황이. 맞아?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가져가야 될 생각 자체가 A를 먼저 뭐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가 되게 뭐를 찍자? Q를 찍자. 이런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고, 식을 보자마자. 만약에 이 생각을 안 가져갔으면 문자가 일단 최악의 풀이가 이거죠. 1콤마2 잡고 3코사인 3사인 잡아가지고 내적해서 풀면 씨발 세타도 나오고 A도 나오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문자가 두 개더라도 이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식을 다루기가 조금 더 편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참 평가원이 이런 거 잘 낸다는 게 이런 건데, 잘 들어봐봐. 그림을 잘 봐. 여기 x는 1이 있지. 그리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으니까 3인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림을 보면 그림이 Q, P 이렇게 들어가 있지 지금. 맞아? 그럼 이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A가 음수일 때를 반드시 검토해라라는 거야. 이 문제의 표현을 잘 읽어보세요. 그림이 있죠? 문제에 무슨 말이 없어요? 문제에 무슨 말이 없어?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림과 같이라는 말이 없어. 맞아? 그럼 사실 이 문제는 그림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림과 같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그림을 뭐 해라 정도 생각하는 거야? 참고해서 풀어라.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그림과 같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반드시 그 그림의 모양대로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 평가원은 항상 그렇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네들이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야, 누가 봐도 보기가 다 마이너스잖아. 이거 좀 보면서 특이하잖아. 보기만 보면서도.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그리고 또 봐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FA라는 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FA가 5가 되도록 뭐를 결정하자? A를 결정하자. A를 구해라 이거지. 맞아? 그럼 봐봐. FA가 5가 되도록 하는 A를 구해라 라는 물음은 수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야. A를 직접 찾아야 답이 결정이 되니까. 만약에 얘가 논술에 나왔으면 어떻게 물어봤을 것 같아? FA를 그냥 구하시오 이러고 끝난다고. 얘를 그냥 구하시오 이러고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최대가 되는 값이 5니까 5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A를 푸는 풀이는 그냥 이 문제에서 잘 풀리고 끝나는 풀인 거야.
실제 너네가 이 문제를 풀면서 뭘 해야 돼? FA를 직접 구하셔야 돼요. 구한 다음에 O라고 놓고 A의 방정식으로 풀어야지. O라는 상황을 그려놓고 A를 찾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해볼게. 우리는 아까 케이스를 나누자 그랬죠? A가 양수일 때부터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보면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데 먼저 내가 아까 뭐 하자 그랬어? A를 결정하자 그랬지. 그럼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는 1이라는 선이 다음과 같이 있으면 이 정도의 P가 1,A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벡터에서 합에 대한 작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거, 이 벡터에다가 OQ 벡터를 더하래. 그럼 얘의 종점이 OQ 벡터에 뭐가 같게? 시점이 같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원을 이동시켜서 어떻게 가? 이렇게 그림을 그냥 그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야? 이럴 때가 최대가 되겠죠. 이해가? 따라서 여기서 FA에 대한 식을 써보면 FA는 루트에 뭐야?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3이니까. 그러면 얘가 몇이 되는? 5가 되는 A를 찾자 이거지. 그럼 이제 얘가 5가 되는 A를 찾으니까 A가 뭐 나와요? 루트 3 나오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A가 루트 3이라는 게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이제 0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 그림 그려보면 Y축이 있고 X축이 지금 다음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X는 1인 라인이야. 그럼 전 P가 음수 파트에 있을 테니까 P가 여기에 1,A라고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원을 그리면 여기다 갖다 붙여서 그려.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에 Q는 어디 써야 돼요? 여기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FA가 뭐구나, 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그럼 이제 얘의 길이를 써보시면 얘의 길이가 3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야? 1이야. 얘가 뭐야? A야. 그러니까 FA는 루트에 16 더하기 A 제곱이구나. A가 음수일 땐. FA를 다 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5가 되도록 하는 A를 찾는 거지. 그럼 A가 음수였으니까 A가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곱해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갔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길어진 거지. 사실 내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이런 생각 가져갔을 거 아니야. 작도할 거야? 나눌 거야? 제곱할 거야? 이 생각을 했겠죠 제가? 그런 다음에 작도가 제일 편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문제가 끝나니까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걸리는 시간은 뭐 1, 2분 정도 때에 끝났어요. 실제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옳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18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A가 아니 좌표로 풀든 뭘로 풀든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걸로 풀어도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게 좌표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잖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상황을 딱 식으로 표현만 하면 되니까. 이해가? 됐어?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EBS 연계 문제죠. 그러니까 너네 내가 지금 이거 해설해 주는데 6평 시험지 나눠줬지. 6평 시험지 맨 마지막 봐봐. 네, 시험지만 안 줬어요. 평가원 보도자료도 넣어줬어. 보여? 그 맨 마지막 문제 EBS 연계라고 들어가 있지. 근데 나형 29번에 대해서 EBS에서 우린 연계를 이렇게 했다 라고 지금 써놨죠. 문제 속에서 보여줬지. 그쵸? 그래서 이게 나형에선 29번으로 나왔지만 가형엔 19번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EBS랑 지금의 EBS를 내가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면, 과거에는 EBS에서 연계된다는 얘기 있잖아. 그게 다 앞번호 때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푸나 안 푸나 사실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작년에도 어떤 도형 28번 도형이 EBS에서 있던 도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출제를 했고, 이번에도 19번 정도 때 낸 걸 봐선 EBS에 대한 연계를 이제 준킬러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얘기로 나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EBS 솔직히 양 많지 않잖아. 그냥 풀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냥 사서 이번에 시험 기간 때 좀 잘 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무조건 푸세요. 알겠죠? 그냥 무조건 풀어야 돼. 그건 이제 선택권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푸신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19번 문제는 나형에서는 제가 몇 번에 나왔다 그랬죠? 29번.
나형 29번의 정답률이 20%대예요. 근데 출제 자료 그 보도 자료를 보시면 나형 문제 봐봐. 가형이랑 똑같은가? 가형보다 쉽거든요. n이 1, 2일 때밖에 안 줬고 x2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x3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러니까 나형 문제는 지금 가형보다 상황이 어때? 상황이 축소되어 있지. 맞아?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나형이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웃지 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원래 제작하기 전에 내 생각에는 나형 19번을 먼저 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19번은 사이즈가 크잖아. 이거 노가다로 셀 거야? 보기만 봐도 210인데 세다 끝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절대 이렇게 다 세라는 얘기가 아니겠지. 맞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무슨 생각을 가져갈 수도 있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건데 지금 이 19번의 문제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사이즈를 상황을 축소시켜서 얘를 가지고 뭔가 확인을 한 후에 그걸 뭘로 끌고 가야 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배운 확률과 통계의 개념 뭐랑 같은지를 찾아 공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생각은 문제의 발문 자체가 너무 전형적인 무슨 조합이에요? 중복조합이죠. 그러니까 계속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반화를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 개념이 중복조합의 느낌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이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지금 다 이해가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상황을 조금 축소시켜 볼 테니까 잘 한번 봐봐. 문제를 풀 때 실제 이렇게 풀자는 거고. 근데 이거 보도자료 있잖아. 나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번에 평가원 시험 본 애가 몇만 명이야? 아무튼 몇십만은 될 거 아니야. 일단 아무리 못해도 50만 아니야? 그러니까 50 몇만이냐. 전 과목 다 통틀어서. 근데 이제 어제 새벽 2시였어. 해설 지금 하기 전날. 오늘이죠. 오늘 새벽 2시에 애들한테 이제 인쇄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평가원 사이트에. 이거 몇 명 다운 받았는지 알아? 290명.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네도 들어가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수학만 뽑아줬지만 국어도 다운받아서 보셔야 되고요. 영어도 보셔야 되고 과탐도 봐야 되고 영어 이런 거 다 봐야지. 난 더 웃겨. 애들은 그렇다 쳐.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한 200명 정도 봤다는 거 아니야. 대충. 그러니까 너네는 아무튼 들어가서 꼭 다운받아 보세요. 국어도 이제 뭐가 연계됐는지 이런 걸 얘네 나름대로 발표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실제 출제 의도가 써 있어요. 그거 읽어봐봐. 27번에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다고. 30번에 치환적 분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게 써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국어 영어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9월 달에 모평 끝나면 끝난 날 이게 한 저녁 7시에 올라와. 그럼 제발 다운받아서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볼게. 봐봐. 지금 문제에서는 일단 가족권이랑 나족권을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족권 자체에서는 n의 1, 2, 3을 당연히 우리가 집어넣어 볼 거라 x2-x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x3-x2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4-x3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x4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얘를 쓰다 보니까 아마 쓰다 보면은 쓸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상황을 내가 간단히 축소 좀 시켜볼게. 정말 많이 축소시킬게요. x2에서 x1을 뺀 게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가고 그냥 x2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보자. 문제는 똑같은 문제겠지? 푸는 원리 자체가. 이해가? 그럼 이제 해보는 거야. 봐봐. 맨 처음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써보고 싶다 이거야. 그럼 써보면 x1이 0일 때부터 시작해볼게. 0이면요 0, 2 있죠. 맞아? 그리고 또 0, 3 있지. 가다 어디까지 가? 0, 5까지 갈 거 아니야. x1이 1이면 1, 3 있죠. 1, 4 있죠. 1, 5 있지. 그럼 그 다음에 2일 때 써보면 2, 4 있지. 2, 5 있지. 그 다음을 써보면 뭐 있어? 3, 5 있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얘를 경우의 수로 푼다면 얘는
2, 3, 4, 5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4C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3, 4, 5 중에 경우니까 3C 1 얘는 2C 1 얘는 1C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출발이 1인 상태에서 조합이 앞에 것만 커지는 조합 계산 몰라죠. 하키스틱의 원리죠. 맞아? 그럼 몇이야? 5C 2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하나를 늘리면 또 하키스틱의 원리를 쓰겠지. 사실 이 원리를 보면 이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얘가 무조건 계산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10C 4 이러고 그냥 끝내셔도 돼요. 몇 개를 쓰다가.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의심을 해보려 한 거냐면 중복조합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중복조합까지 끌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중복조합을 이용하려면 일단 식 모양 자체가 어떤 애의 합이 몇으로 일정하다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계속 생각해가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걔를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하겠죠? 일단 x1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x1이 뭔지 몰랐잖아. 맞아? x1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얘를 몰라서 a 정도라고 이렇게 쓸게. 돼? 그러면 x2-x1도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차이가 뭔지 모르죠. 그럼 x2-x1이라는 애를 제가 b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의 공식을 쓰려면 어떤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가장 쓰기 좋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x2를 넘겨서 0, 5 빼기 x2 얘를 내가 c라고 이렇게 잡을게. 돼? 이해가?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해볼게요. 더하면 얘네들 더하니까 뭐 나와? 5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맞아? 그러면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중복조합으로 썼을 때 얘가 3H3 나오나? 그럼 얘 마저 계산을 하면 5C3이네? 5C랑 똑같으니까 아까 내가 상황을 축소시켜서 직접 노가다를 떴던 거랑 계산의 값이 똑같죠? 그럼 이 원리가 맞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맞아?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는 미적이든 기백이든 확률과 통계든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 사이즈를 축소시킨 다음에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문제 풀이 방법은 엄청 강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걸 그냥 수업으로만 들으면 내가 당연히 이해를 시켜줬으니까 저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혼자선 이걸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도 펴놓고 안 풀렸던 문제가 있으면 저런 행동을 해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EBS 같은 거 문제를 풀 때도 상황이 되게 뭔가 사이즈가 커. 근데 해설지를 봤더니 문자로 그냥 풀어놨다? 그럼 이제 애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다고. 이거 너무 발상적인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그런 발상이 실제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크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을 축소시켜서 일반화시키는 느낌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시켜보면 이런 거죠. 얘 가지고 그냥 같이 가봅시다. 해볼게. x1이 몰라 a야. x2-x1 몰라 b야. x3에서 x2를 뺐더니 몰라 c야. x4에서 x3를 뺐더니 몰라 d야. 그리고 12-x4 몰라 얘 2야. 이렇게 잡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싹 다 더하시면 나오는 결과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몇 나와? 12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때 b, c, d라는 애는 차이를 의미하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각각 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12에서 이 씩을 주면 몇 개 남아? 6개가 남잖아? 그러니까 몇 나와? OH6으로 정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맞아? 이게 이제 사이즈를 축소시켜서 일반화시킨 다음 문제를 한 번에 푸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리고 내가 1주 전인가 2주 전에 현강에서 수업을 할 때 너네한테 그 얘기 하지 않았나? 중복조합이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을 텐데 잘 들어. 중복조합은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스타일이 두 가지야. 문제의 발문 속에 전형적인 발문. 지금 이 19번 같은 거야. 딱 보면서 중복조합 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근데 이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문제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근데 중복조합의 느낌이 전혀 안 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교과서에서 칸막이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 A, B, C라는 애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때 그걸 실제 써보면 AA, AA, 뭐 AA, AB 쭉 가서 AA, 뭐 BC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쳐보자. 이해가? 그러면 얘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할 때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워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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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 칸막이. 그리고 얘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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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 동그라미, 칸막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의 경우의 수랑 얘의 경우의 수가 실제 어때? 같지? 근데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구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경우가 정확히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고 가장 난이도가 높으면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전형적인 발문이 문제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뭔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저번에 그거 한 거 기억나지? F1, F2, F3, F4. 그게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 그리고 거의 못 맞췄다 그랬잖아. 그게 뭐였어요? 문제에서 발문의 전형적인 얘기를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려웠던 거야. 상황을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들의 고려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네 이거 27번 정답률 있지? 6형 27번. 이게 정답률이 27%야.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게 이런 것 같아. 평가원이 문제를 내고도 당황했을걸? 사실. 애들의 수준을 평가하려고 냈는데 이게 평가가 잘 안 됐을 것 같아. 27번의 정답률이 27%인 걸 봐서는. 그러니까 왜 얘가 27%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좀 이런 거야. 봐봐. 출제 의도가 6건의 확률이지. 보도자료를 보면. 맞아? 근데 문제에 적어도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애들이 6건에 대한 생각을 잘 못했을 수 있다 이거야. 직접 세다가 끝날 수 있다 이거지. 그게 이런 거죠. 전형적인 발문이 아닌 거지. 사실 27번이. 맞아?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그런 확률 문제를 풀 때도 어떤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가 27번 할 때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19번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도 있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끼워 넣는다는 생각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중복조합은 합이 일정하다는 것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시험장에서 딱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떠올릴 수 있는 거 공부의 경험에 의해 이렇게 가볼 수가 있어. x1, x2, x3, x4가 있는데 얘네들은 0에서부터 12까지 어떤 수 4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사실 총 숫자가 지금 몇 개 있어? 13개가 있지. 맞아?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게. x선 앞에 예를 들어 동그라미 3개가 있었다라고 치면 0, 1, 2, 3 이렇게 대응을 시키자는 거야.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나서 x선 앞에 들어가는 영역을 A, 얘를 B, 얘를 내가 C, 얘를 내가 D, 얘를 내가 E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몇이야? 13개에서 4개를 뺐으니까 9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근데 얘네들의 차이가 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B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동그라미가 하나가 들어가면 차이가 2보다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각각이 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9에서 3개를 주니까 몇 개 남죠? 6개 남죠. 그 정답 몇이야? OH6이다. 이렇게 푸셔도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중복조합이라는 걸 캐치를 해서 어떻게든 중복조합의 상황으로 끌고 가고 싶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19번 문제를 통해서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럼 일단 19번까지 제가 좀 보고 좀 쉬었다가 20번부터 이어서 또 계속 들어가도록 할게요.